안녕하세요. 뉴파인 용산 중고등관의 정민지입니다. 자, 오늘은 용산고 1학년 1차 프린텀을 같이 풀어보는 시간 갖도록 할 거예요. 자, 일단은 이제 7번이랑 9번이랑 10번 이렇게 세 문제를 같이 풀어볼 텐데 7번 문제부터 살펴보면은 4차 방정식의 근의 개수가 주어진 문제입니다. 자, 봤더니 이제 기본적으로 4차 방정식은 근을 4개 가져가죠. 근데 문제에서는 서로 다른 세실근 가져간다고 했어요. 저 말이 뜻하는 게 무엇일까요?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가져간다. 바로 중근을 가져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였었죠. 자, 일단 우리가 근을 구해야 되는 상황인 거니까 인수분해를 해줘야 되겠네요. 자, 살펴보니까 4차 방정식 공통인수 x를 가져가고 있어요. 그래서 x로 묶어볼게요. 그럼 x 세제곱에 2a 더하기 1x 제곱 3a 더하기 2x에 a 더하기 2 이렇게 인수분해가 1차적으로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근 하나는 구하고 실근 x는 0 하나는 구해냈고요. 뒤에 보니까 3차 방정식이 나와져 있는데 3차식이 나와져 있는데 3차식은 1차식과 2차식으로 일단 인수분해가 가능하죠. 해서 보니까 x 세제곱의 개수와 x의 개수를 더했더니 3a 더하기 3이에요. 그리고 x제곱의 개수와 상수항을 더해보니 3a 더하기 3이네요. 자, 개수의 합이 일치하니까 반드시 x 플러스 1을 인수로 가져갈 수밖에 없겠죠? 마이너스 1로 조리제법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한번 해볼게요. 1과 2a 더하기 3a 더하기 2 a 더하기 2 마이너스 1로 조리제법이 가능해질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인수분해를 더 해보면 x 제곱에 2ax a 더하기 2는 0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조리제법 한 번을 이제 살짝 지우고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는 근을 두 개를 이미 찾았어요. 자, 이 친구 x는 0이라는 근을 찾았고요. 마이너스 1이라는 근을 찾았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한 개만 더 찾아주면 되는데 이제 2차식이 있으니까 살펴봤더니 이 친구는 근이 아직 무엇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이미 문제를 해석해 둔 게 있죠. 저 4차식이 중근을 가져가야 한대요. 자, 그러면 케이스를 여러 개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x는 0을 중근으로 가져가는 경우 그리고 두 번째 x는 마이너스 1을 중근으로 가져가는 경우 0과 마이너스 1을 중근으로 가져가는 경우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선생님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식을 fx라고 두면은 fx는 0이다 라는 방정식 자체가 중근을 갖는 경우를 따질 텐데 이때는 단 3개 종류가 나와야 되니까 이 중근이라는 놈이 0과 마이너스 1이 아닌 중근을 뜻하게 되는 거죠. 됐죠? 자, 그러면 x는 0, 즉 0을 중근으로 갖는 경우는 f0 값이 0이라는 거죠. 여기에서 이미 근 0을 하나 가져갔으니까 이 친구가 하나만 더 가져가주면 돼요. 그래서 0을 대입해주세요. 그럼 a 값이 마이너스 2 그리고 이제 확인을 좀 해봅시다. a가 마이너스 2라는 거는 fx라는 놈은 x제곱에 마이너스 4x 였기 때문에 근이 x는 0과
마이너스 1, 이렇게 쓸게요. 0, 0은 중근이고, 또 마이너스 1, 또 4, 이렇게 세 종류의 근을 가져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마이너스 1을 중근으로 갖는 경우는 마찬가지로 2차식이 마이너스 1을 근으로 하나 더 가져가줘야 되니까 마이너스 1을 넣어줬을 때 0이 나와야 돼요. 즉, 계산 좀 해보면 1, 마이너스 2a 더하기 a 더하기 2가 0이어야 하는 거니까 a 값이 3이어야 되겠네요. 확인해 보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fx라는 놈이 x 제곱에 6x에 더하기 5 이렇게 표현이 되니까 저 4차식의 근은 0 그리고 마이너스 1을 중근으로 갖고요. 이 친구를 인수분해 한 번 더 해보면 1과 5였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이너스 1 하나 중근 가져갔으니까 마이너스 5 이렇게 3개의 근을 가져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면 체크 좀 해놓을게요. A 3 괜찮고요. 마이너스 2 괜찮대요. 자, 그 다음에 fx가 자체적으로 중근을 가져갈 텐데 얼마인 중근은 안 된다고요? 0과 마이너스 1인 중근은 안 된대요. 자, 그럼 일단 fx가 중근을 가져가야 되니까 즉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가져간다. 근의 개수가 나왔죠? 중근이래요. 뭐 쓰기로 했었죠? 2차 방정식 학습했었을 때 판별식 쓰기로 했었죠. 판별식 쓸게요. a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가 0이어야 돼요. 중근이니까. 그러면은 a 값이 2가 되거나 a 값이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네요. 확인해 볼게요. 자, a가 2라는 거는 fx가 대입을 좀 해주시면 x제곱에 더하기 4x 더하기 4니까 2의 제곱 즉 x는 마이너스 2를 중근으로 갖고 0과 마이너스 1을 갖게 되겠죠. 그러면은 a가 2인 거는 괜찮다는 이야기예요. 뭐 쓸데가 없으니까 여기다 쓸게요. 자, 두 번째 a가 마이너스 1일 때도 살펴볼게요. 되는지 확인을 해보자는 거예요. 자, fx가 마이너스 1 대입해주면은 x제곱에 마이너스 2x에 더하기 1이니까 x 마이너스 1의 제곱이고요. 그러면 x는 1을 중근으로 갖게 되고 그 다음에 앞서 구했던 0과 마이너스 1 해서 총 3개의 근을 가져간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 a가 처음에 마이너스 2 괜찮고 3도 괜찮다고 했고 2랑 마이너스 1 다 확인해 봤더니 괜찮잖아요. 그래서 저 값들을 싹 다 문제에서는 곱해달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 2랑 3이랑 2랑 마이너스 1을 모두 다 곱해서 12라는 것을 찾을 수 있겠죠. 자, 4차 방정식이었고 근의 개수가 주어진 상황이니까 즉 우리가 중근을 가져가야 한다는 상황을 파악했고요. 그러면 근이 겹쳤다는 거니까 어떤 근을 겹쳐서 가져갈 건지 경우를 나눠서 하나씩 구해봤고 확인까지 같이 해봤어요. 다음 이제 9번을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9번을 보니까 좀 풀이 공간이 없으니까 조금 더 지우고 자 9번을 한번 봐볼게요. 자, 연립부등식이 나왔어요. 2차 연립부등식인데 정수해의 개수가 주어진 경우예요. 자, 정수해의 개수가 주어진 경우는 문제를 풀 때 주의해야 되는 게 있죠. 2차 부등식의 해의 경계를 보는 게 아니라 내부에 있는 혹은 그 범위 안에 포함하는 정수를 기준으로 문제를 풀어주셔야 해요. 이제 같이 풀어보면서 무슨 말인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자, 요놈 맨 위에 있는 식을 인수분해해서 2차 부등식을 좀 해결을 해볼게요. 자, 이 친구는 3과 a제곱의 곱이었고요. 자, 곱이 마이너스 3a제곱이니까 마이너스 어디다 줘야 되죠? 아래다 줘야 되겠네. 자, 이렇게 인수분해 되고
a 값이 2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a제곱 그리고 어차피 a는 실수니까 a제곱 어차피 0보다 커요. 그래서 얘는 4의 범위니까 마이너스 3이 더 작아서 마이너스 3보다는 크고 a제곱보다는 작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아래쪽에 있는 2차 부등식도 일단 해를 구해줄게요. 자, 곱이 마이너스 9a니까 a랑 9 곱할 건데 9호 마이너스는 앞에 친구 보니까 또한테 줘야 되겠네요. 그러면 a 9의 마이너스 a의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a랑 9에서 0보다 크니까 최고차기에서 양수인데 2차 부등식이 0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양끝 범위 써줄 건데 마이너스 a가 더 작으니까 x가 마이너스 a보다 작거나 x가 9보다 크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리고 연립부등식이니까 우리가 이제 공통해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수직선 위에 올려볼 거예요. 수직선 하나 그려볼게요. 마이너스 3 맨 위에 있는 것부터 체크를 해볼게요. 마이너스 3보다 크고 a 제곱보다는 작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었고요. 첫 번째 범위죠. 그다음 밑에 거 써볼 건데 이제 마이너스 a가 나와 있는데 자, 우리가 정수해가 존재하지 않게끔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자, 왼쪽부터 우리가 살펴볼 텐데 자, 양끝 범위 쓸 건데 정수해가 없었으면 좋겠대요. 자, 근데 마이너스 3이 기준이 아니라 이 범위 내부에 포함되어 있는 정수가 기준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왼쪽 마이너스 3보다 큰 정수 누구 있죠? 마이너스 2가 있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2를 기준으로 생각을 할 건데 즉 이 마이너스 2라는 것을 이 친구가 마이너스 a와 9에서 양끝 범위인데 얘를 겹쳐서 그렸을 때 마이너스 2라는 놈을 가져가지 않아야 된다고 써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러려면은 마이너스 2를 가져가지 않으려면 a제곱이 마이너스 2의 왼쪽에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문제에서 이미 a가 2보다 크다고 했거든요. 즉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2보다 어차피 작아요. 이렇게 되어 있다고. 여기가 마이너스 a. 물론 마이너스 3보다 더 작을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마이너스 2라는 정수를 절대 가져갈 수 없다는 겁니다. 여기에서는 이미 정수해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요. 이제 오른쪽 볼 거예요. 자, 9보다 크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9보다 크다 라고 되어 있어요. 정수해를 갖지 않을 테니까 9가 이렇게 바깥에 9를 기준으로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9보다 크다의 정수인 친구 누가 있죠? 9보다 큰 정수 누구 있죠? 10이 있잖아요. 그러면 10을 기준으로 보는 겁니다. 자, 9는 괜찮아요. 근데 뭘 기준으로 보는 거라고요? 10을 기준으로 보는 거라고. 이 10이라는 놈을 가져가지 않아야 하는 거예요. 9보다 큰 정수인 10을 가져가지 않는다는 거라고요. 그러면은 이 a제곱이라는 놈이 10을 근으로 가져가지 않으려면은 a제곱이 10보다 작으면 되겠죠. 10을 포함하지 않게끔. 이 공통 부분에 10이 들어갈 수 없게끔 10을 오른쪽으로 빼주는 거예요. 그러면 a제곱이 10보다 작다. 이렇게 표현이 될 거고요. 자, 둘 다 부호가 없는 부등식이니까 a제곱이 딱 10이 되더라도 10보다 9보다 크고 10보다 작다. 이렇게 표현될 테니까 a제곱이 딱 10이어도 괜찮네요. 따라서 a라는 값은 지금 2보다 크니까 2보다 크고 요 놈도 마이너스 루트 10보다는 커나갔고 루트 10보다는 작거나 같았겠지만 2보다 커야 하니까 공통범위를 쓰자면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문제에서는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으니 m값은 루트 10이 되겠죠. 자, 그래서 정수해 문제를 풀 때에는 주의하셔야 하는 게 정수를 기준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해의 경계가 9라고 해서 9를 기준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9보다 지금 여기서 9의 등호가 없기 때문에 9보다 큰 부분에서의
정수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죠? 첫 번째 정수 10이잖아요. 그래서 그 10을 포함하지 않게끔 a제곱보다 10을 오른쪽에 보내버렸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여기 안쪽에 정수인 친구가 단 하나도 존재할 수 없게 만들어 준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번. 10번 문제를 보니까 자, AD 길이가 4라고 알려줬고 그 다음에 삼각형 ABCD가 등변 사다리 꼴이래요. 그리고 이 친구 쌤이 이 설명을 좀 쉽게 하려고 C1, C2 이렇게 원에 이름을 좀 붙여줬고요. 자, 그리고 AB랑 CD가 지름이라고 하니까 원의 중심 체크해줬어요. 그러면 여기가 R이겠죠. 반지름 R로 표현을 해줄게요. 자, 반지름이 같다고 했고요. 자, 그리고 반지름 같은 거는 등변 사다리 꼴이니까 AB 길이와 CD 길이가 같아져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원 두 개가 한 점에서 만나요. 여기가 포인트네요. 한 점에서 만난대요. 한 점에서 만난대요. 그리고 넓이를 구하고 둘레, L은 둘레였어요. 둘레를 구해서 이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값을 찾고 BD의 길이를 구하라는 문제였어요. 자, 일단 우리는 이 놈을 해석해야 될 거예요. 한 점에서 만난다. 자, 한 점에서 만난다는 것은 원이 한 점에서 만난다는 것은 내접할 수도 있고 외접할 수도 있는데 이제 바깥에서 지금 한 점에서 만나고 있는 상황이니까 우리가 요 상황을 외접이라고 하고요. 자, 외접하는 경우는 원의 중심과 접점이 이렇게 일직선상에 놓여 있어야 해요. 그죠? 자, 그리고 AB랑 CD 길이가 지금 다 지름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면 얘가 지름이면은 중심각이 180도니까 A에서 지금 BC 위에 원이랑 만나는 점 두 개가 생기는데 그 점을 A랑 연결을 해주고 D랑 연결을 이렇게 해주면은 그림이 좀 삐뚤어졌는데 자, 이렇게 D랑 연결을 해주고 자, A랑 이렇게 연결을 해줬어요. 자, 여기가 H1, H2라고 이름을 좀 붙여볼게요. 만나는 점을. 자, 이랬을 때 중심각이 180도니까 수직일 수밖에 없겠죠. 원주가 절반. 자, 이런 상황이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아까 애가 외접한다고 했으니까 여기도 반지름으로 R인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얘가 등변 사다리 꼴이죠. 그러면 절반을 갈랐을 때 완벽하게 대칭인 상황인 거니까 이쪽 2, 이쪽 2 이렇게 우리가 길이를 구할 수 있어요. 이 놈이 R-2가 되겠죠. 반지름 R에서 2를 뺐다. 이런 의미. 자, 그리고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은 지금 닮음이기 때문에 6개 옆까지 길이가 2R-4일 수밖에 없고 같은 상황이니까 이 놈도 2R-4가 되겠죠. 자, 왜 닮음이냐 라고 물으시면 자, 원의 중심이 이렇게 좀 크게 그릴까요? 자, 원의 중심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러면 수선의 발색이 이렇게 내려볼게요. 아래쪽으로. 반지름 같다고 했고요. 이 각을 지금 공유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수직이니까 AA 닮음이고 길이 B가 1대2죠? 되시나요? 수선의 발 이렇게 내렸다고 또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 협동일 수밖에 없으니까 길이가 같겠죠? 자, 어때요? 똑같아요. 1대2 이렇게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똑같이 또 4였을 테니까 자, 그래서 이제 둘레는 이제 다 해결이 됐고요. 우리 넓이를 구해야 되니까 높이가 필요하네요. 그럼 AH1 길이가 필요하겠죠. 등변 사다리꼴의 높이 요놈. 자, 요놈을 이제 구하려면은 이제 피타고라스만 쓰면 되잖아요. 근데 쌤이 여기를 갖다 쓸게요. 여기를 먼저 구해서 2배 할게요. 그러면은 여기가 뭐 LH3였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여기 길이는 r제곱에서 r-2제곱을 빼준 거니까 지금 등변 사다리꼴에 해당하는 높이는 AH3 길이의 2배거든요. 그러면 2에 r제곱에서 r제곱 뺐고요. 마이너스 4r 앞에 마이너스 붙여 있으니까 4r 더하기 4r 마이너스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따라서 4에 r-1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다 해결이 됐죠? 그러면 넓이부터 씁시다. 자, 넓이의 제곱이 필요하니까 넓이부터 그냥 써볼게요. 자, 넓이는 2분의 1, 등변 사다리꼴, 즉 사다리꼴의 넓이는 2분의 1, 윗변, 아랫변 더해줘야 돼요. 4와 2a-4, 2r-4, 4, 2r-4 싹 다 더해주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얼마에 해당하는 거죠? 2r에 해당하는 거고요. 4r-다가 여기가 한번 써볼까요? 얘가 2r 얘가 2r-4예요. 그리고 4 더할 거예요. 그럼 4r이죠. 그 다음에 높이는 4의 루트 r-1이요. 약분 시켜주시고요. 일단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l은 둘레니까 여기 2r, 즉 4r에 이거 두 개 더한 거 아까 4r이었으니까 8r이겠네요. 그리고 여기 위에 있는 방정식에다가 대입을 해볼게요. 자, 이 친구 제곱하는 거니까 64r 제곱에 r-1 더하기 64r이라는 놈이 8,720이 맞나요? 6,700이었군요. 6,720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64 이제 약분해서 r의 세제곱 마이너스 r제곱 더하기 r 마이너스 이제 64 약분을 해줄게요. 그러면 105 나오죠. 3차식이니까 인수분해해야 되겠죠? 조리제법 어떻게 하기로 했었죠? 얘의 약수분해. 이 친구의 약수에 뿔마 플러스 마이너스 붙여서 조리제법 해보는 거잖아요. 자, 5의 배수니까 5의 배수들로 해보실 수 있고요. 해보시면 5로 될 거예요. 그래서 r-5의 인수분해가 r 제곱에 플러스 4r에 플러스 21 이렇게 인수분해 되네요. 얘는 허근 갖는 놈이니까 r 값이 반드시 5여야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길이의 길이만 남았는데 여기가 너무 어지러우니까 다시 이제 삼각형 필요한 데만 좀 그려볼게요. 자, 여기가 B고요. B니까 선은 이제 이렇게 그었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가 H2 이렇게 여기가 D였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우리 여기 길이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 자, 일단 BH2는 아까 2R이라고 쌤이 써뒀죠? 길이가 10이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높이 여기에다가 5 대입해주면 되니까 8이네요, 8. 그래서 여기는 루트 이따가 썼으면 100 더하기 64니까 164에다 루트 씌울 건데 어차피 제곱값을 물어봤으니까 164라고 써주시면 되겠죠. 자, 마지막 문제는 이제 도형을 이용해서 방정식을 풀어서 반지름을 구한 다음에 문제에서 주어진 길이를 찾는 그런 문제였었는데 사실 이 문제의 포인트는 이제 도형을 해석하는 데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해석할 때 쓰이는 것들이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들, 특히 원의 성질 그리고 이제 사각형의 성질 혹은 평행선의 성질들을 이용을 해서 문제를 풀어내야 하는 이제 그런 문제였고요. 따라서 좀 중학교 도형이 조금 부족한 친구들은 어차피 쓰이는 게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한번 이제 훑어보는 그런 시간을 방학 때 꼭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많이 응용이 되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차례대로 저희가 세 문제 같이 풀어봤고요. 자, 첫 번째는 이제 아까 다 정리해드렸지만 이제 간단하게 리뷰만 좀 해보면은 4차 방정식의 근의 개수가 주어진 경우였고요. 자, 세식은 갖는다고 했기 때문에 근이 겹쳤다는 이야기이고 중근을 갖는다는 것이니까 어떤 중근을 갖는지 케이스를 나눠서 하나씩 구해봤고요. 풀이식은 지금 지워져 있지만 그렇게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9번 같은 경우에는 정수해가 주어진 경우였어요.
그러면 정수해가 주어졌다는 거는 해의 경계를 따지는 게 아니라 실제 그 부등식 범위 해 안에 있는 정수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 문제의 포인트는 9가 아니라 10을 기준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이 10이 공통 범위 안에 들어갈 수 없게끔 밖으로 빼주시는 게 포인트였어요. 그리고 이제 10번 문제에 해당하는 이 문제는 방금 저희도 리뷰를 했지만 자, 도형을 이용해서 특히 원을 이용을 해서 그리고 삼각형, 원, 사각형을 이용을 해서 그 친구들의 성질들을 충분히 활용해서 문제에서 원하는 방정식을 내가 작성을 해보고 근을 구한 다음에 요구하는 길이를 찾는 이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뭐 쭉 이렇게 살펴봤는데 이제 크게 어려운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첫 번째 1차 프린트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이제 2차 프린트 이어서 나오면은 같이 또 풀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